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 개업한 고봉성 세무사라고 합니다. 요새 좀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늘어나면서 샵인샵이라는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족발집 하는데 떡볶이집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네. 그런 거는 전혀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보통 제가 또 하나를 운영하는 개념이니까 사업자를 또 하나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실 수는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그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요기요라든지 거기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뭐 다수의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족발집을 하다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떡볶이집을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매출이 갑자기 엄청 올라간 거예요. 네. 매출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럴 때는 예를 들어 내가 배우자랑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그럼 사업자를 그냥 배우자가 하나 더 내서 네. 운영을 하는 게 좀 절세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절세는 도움이 되죠. 왜냐면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나눠서 소득을 분리를 한다면은 낮은 세율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업장을 나눠서 소득을 분산시키는 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은 유리하죠. 그렇게 복잡하지 않네요. 샵인샵 그냥 내가 하나 더 내서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네요. 그죠? 복잡할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 사례로 넘어와서 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지인이 좀 장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샵인샵을 내주는 형태에서는 네. 뭐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고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내 친구한테 내가 내 건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업장의 일부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 일부 사용에 대한 도면을 제출하면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면서 제출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다. 그리고 나도 임차를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또다시 친구한테 임차를 해준다는 거는 이거를 전대업을 하는 거거든요. 전차를 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민법상 건물 소유주에게 허가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못 받으면은 요 사업자 등록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을 해줘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허락을 못 받아서 사업자 등록을 못 낸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무 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이렇게 내는 그 샵인샵을 내는 경우가 방금 말한 약간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복잡하니까 내가 너무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다라기보다는 해야 되는 게 된다. 의문 거거든요. 근데 안 하면요 예. 무슨 일이 생기나요? 안 하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조그맣게 뭐 커피숍에서 조그맣게 뭐 할 수 있는 게 뭐 소품샵 네. 딱 그냥 만들어서 파는 거. 네, 소품샵을 한다. 근데 이제 커피 먹다가 손님이 죄송한데 저 이거 하나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좀 카드로 결제할게요 했는데 카드를 받을 수가 없는 소유자가 빈장 상해갖고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걸린다. 그러면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노출이 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비사업자용 단말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카드 결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불법적인 거죠. 이것도 불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신고를 하면 돼요. 내가 그렇게 비사업용 단말기를 통해서 받은 수입에 대해서 국세청에 이건 내 사업소득입니다 라고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불법은 아닌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붙는 가산세고요. 미등록 가산세. 그리고 이거를 내가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오, 이건 좀 그러니까, 세네요. 네, 원래 내야 될 그 세금의 20%를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신고 안 했습니다 하고 바로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부가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무신고일 경우에는 그 제척 기간이 7년이에요.
7년 후에 세무서가 너 옛날 7년 전에 신고 안 한 거 내가 발견했으니까 세금 고지할게. 그러면 그 7년치의 그 납부 불손실 가산세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무섭네요. 그러니까 네, 세금 가산세까지 따지신다면은 제가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못 하거나 안 하고 싶은 경우라면 네, 원래 사업자의 매출로 다 넣어서 이렇게 뭐 몇 프로를 받아가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래도 네. 문제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 등록을 못해서 네. 그 사업자를 그 사업 장소를 빌려준 그 사람의 매출로 잡고 그 사람이 나에게 비용으로 턴다. 네. 그러면 나에게 소득으로 잡히는 거고 그걸 이제 3.3% 원천 징수하면서 받는 사업소득으로 그런 방식으로 비용을 털 수가 있거든요. 아까 미용실도 네, 그 안에서 이렇게 각각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이런 샵인샵 형태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유 미용실, 그 공유 주방. 본인은 미용업을 하지 않는데도. 예, 자기는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 사업장을 이런 미용실을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사업장을 내는 분들.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요새 이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을 공유해갖고 처음에 많은 임대료를 내는 거는 좀 뭐라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쵸. 또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면 뭐 공간 사용료의 개념으로 내는 그런 게 되는 건가요? 사업주는 전대 전대 업으로 그리고 업을 하는 거고. 추가로 뭐 시설 관리 이런 식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분들은 또 공통의 그 공간은 이제 같이 공유하거든요. 각각 사업자를 그 구분된 사업장을 이제 갖고 있지만 공통 그 공간들 공유 공간. 뭐 예를 들어서 샤워실 그리고 헤어샵 같은 경우에는 샴푸실 그리고 공유 주방 같은 경우는 뭐 휴게실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공간은 또 공유를 하거든요. 그럼 내 구역은 그 의자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그게 딱 내 구역으로 이렇게. 구역은 딱 구역이 돼 있죠. 어. 딱 독립적으로. 그러면 그 전대 사업자를 하시는 분은 네. 이용료를 받는 거고 그렇죠. 계약 형태가 네. 그 사업자들은 각각 이용료를 내고 거기서 자신의 매출 발생시키는 그런 네, 게 맞습니다. 되겠죠? 네. 그리고 자기 사업 소득 신고하고 네. 5월에 신고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는 네. 그런 구조가 되는 거네요. 네. 사업자를 내는 게 가장 간편하면서도 그리고 리스크도 없고. 저 모든 샵인샵 운영 참고해서 네. 이렇게 좀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네.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어,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